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저는 이가와 은는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봄빛 은빛님께서 이 두 개의 조사를 좀 비교 대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 이가와 은는의 공통점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으로서 품사예요. 그래서 둘 다 조사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조사, 우리말에서 한국어에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말에는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어떤 언어의 기능, 성격 이런 것들을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봄빛 은빛님께서도 이 두 조사의 중요성을 아시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말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단어의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격이라는 거는 주격, 목적격, 서술격 이렇게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조사. 그래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격조사예요. 그래서 주격조사에는 주어로 만들어지는, 나를 주어로 만들어줄 때 나는 또는 내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럴 때 주어를 만들어주는 이가, 이것을 주격조사라고 하고, 목적어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너를이 대상, 목적어잖아요. 그럴 때 목적어에는 을을이 붙지요. 그것을 목적격 조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책상이다 할 때 명사에 붙어서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의 자격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얘기해요.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말과 말을 접속할 때 쓰이는 조사예요. 그래서 사과와 배 할 때 와, 과, 또 사과에다, 배에다 많은 것을 사다 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에다. 또 사과하고 배하고 할 때 하고, 또 사과며 배며 할 때 며. 또 사과랑 배랑 이런 말들.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는 접속조사라고 하고요. 보조사는 이 보가 뭘까요? 보조 또는 보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격조사와는 다르게 문장에서 쓰인 단어의 자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사실 한국어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 보조사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조사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섬세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제를 나타낼 때 내가 저는 선생님이고 당신은 제자입니다. 나는 언니이고 너는 동생이야 할 때 는을 쓰게 되면 나하고 동생을 대조하면서 한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의 의미를 강화하거나 또는 어머 너는 한국어도 잘하는구나 이 말하고 너는 한국어를 잘하는구나 이 말하고 굉장히 다르죠. 너는 한국어를 잘하는구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만 너는 한국어도 잘하는구나 이러면 다른 것도 잘하는데 한국어까지 덧붙여서 잘한다는 의미가 도라는 글자 하나로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얼굴도 잘생겼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한국어에서 이렇게 말의 느낌, 뜻을 부과해주는 이런 역할을 바로 보조사가 하는 거죠. 보충, 보조 이런 의미로 보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는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것을 제가 조사의 종류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은는과 이가를 구별할 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접속조사는 크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격조사와 보조사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가와 은느는 주제어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는 조사의 종류가 격조사와 접속조사와 보조사가 있다는 것. 격조사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접속조사는 접속할 때 쓰는 조사, 보조사는 보충, 보조하는, 의미를 덧붙이는 그런 조사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가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국어에서 특히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부가적으로 마련한 화면입니다. 한국어는 말의 순서에 따라 그 단어의 자격이 바뀌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말의 순서, 단어의 순서에 따라 그 말의 자격,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단어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어에서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조사가 붙는가에 따라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에서 I love you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오는 거, you love me 라고 하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조건 주어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서술어 뒤에, 동사 뒤에, love라는 동사 뒤에 오는 것이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그래서 나는을 뒤로 보내고 너를 뒤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조사가 같으면 이거는 앞에 있어도 목적어, 뒤에 있어도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단어의 순서로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어떤 조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가와 은는의 차이점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죠. 자, 이가는 조금 전에 제가 조사의 종류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가는 주격조사, 주어에 붙는 격조사예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되는 거고 은느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강의처럼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뒤에 이가 붙고 앞에 바다처럼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난 단어일 때는 가가 붙는다는 것.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은는도 마찬가지죠. 강처럼 받침이 있는 말에는 은이 붙고 바다처럼 받침이 없는 말에는 는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가와 은는은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이 똑같은 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가가 붙으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다. 또 은느는 주어에도 붙고요. 목적어에도 붙어요. 그래서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말이 이가와 은느는 둘이 서로 종류가 다른 조사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격조사의 그 사례를 보면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고 요리를 목적어 했다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는 요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주어에도 역시 는이 붙을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목적어 그리고 이가는 목적어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목적어에는 이가를 쓸 수가 없지만 은느는 목적어에도 쓸 수가 있어요. 친구가 나는 못 가게 했다. 이거는 원래 격조사를 쓰면 나를 이겠지요. 친구가 나를 못 가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친구가 나는 못 가게 했다. 이렇게 되면 나만 특별히 다르게 대우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는 목적어에도 쓸 수 있다. 주어에도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특별히 부각시키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과 동생이라는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둘 사이를 대조하는, 대조 또는 강조하는, 단지 설명을 하는가 아니면 강조하거나 대조하는가에 따라서 이가를 쓰거나 은는을 씁니다. 아셨죠? 이가는 주격, 그래서 주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목적어에는 사용할 수 없는 조사. 그런데 은는은 주어에도 목적어에도 쓸 수 있고 강조나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쓰는 조사.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이가는 대체로 주어 부분이 중요할 때, 그리고 은는은 서술어 부분이 중요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손흥민 선수예요? 이 문장에서의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가죠. 누가에 대한 답, 즉 주어 부분이 중요한 때는 이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이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자, 주어부와 서술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가 주어부고 여기가 서술부예요. 서술어 부분이 중요한, 여기서 이 말에서 손흥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아니라 어느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는 은을 쓴단 말이죠.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뒷부분, 서술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은을 쓰고 주어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가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주어가 중요할 땐 이가, 서술부가 중요할 땐 은는. 기억하세요. 또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주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인기가 많아요 라고 하면 은을 쓰게 되면 서술어 부분을 강조, 인기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말은 그 대화를 하는 또는 말을 하는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앞뒤 상황과 관련해서 은을 쓰거나 이를 쓰게 되는 거죠. 질문과 답변을 할 때는 주어 부분이 중요한가, 서술어 부분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주어 부분이 중요할 때 이가, 서술어 부분이 중요할 때 은는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의 이가, 서술어의 은는, 중요 부분 기억하세요. 또 우리 문장에는, 한국어 문장에는 여러 가지 문장 유형이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혼문장, 주어 서술어 한 번만 있는 혼, 하나란 뜻이죠. 혼문장이 있고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겹문장이 있어요. 한국어 문장의 종류예요. 그리고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요렇게 쭉 주어 서술어가 이어진 상태로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과고 저것은 배다 할 때 이것은 사과고 저것은 배다,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쭉 늘어난 것, 이것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아는 문장은 이런 경우예요. 문장 속에 또 하나의 문장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는 우리가 온 것을 모른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의 전체 주어와 서술어는 그는 모른다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간단해지는데 그럼 혼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온 것, 이거는 주어와 왔다라는 서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문장이 아닌 단어들의 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어, 서술어 속에 또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 크게 안고 있는 거고,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가는 안긴 문장에 쓰고요. 은느는 아는 문장에 씁니다. 그래서 지워볼까요? 지우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여기서 보면 앞에는 는, 이거는 아는 문장이잖아요. 아는 문장에는 는을 사용하고 안긴 문장에는 가를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이 가는 안긴 문장, 은느는 아는 문장. 자, 은느는 아는 문장 바깥에 사용하고요. 이 가는 안긴 문장에 사용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온 것을 모른다. 그가 우리는 온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가 우리는 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온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그가 우리는 온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표현인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가는 안긴 문장, 은느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해하셨을까요? 잘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 사용하는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예문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가 정직했음을 안다. 그랬을 때 아는 문장에는 는, 안긴 문장에는 가를 썼죠. 그런데 내가 그는 정직했음을 안다 라고 얘기하면 어색한 표현이 돼요. 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음악이다. 바깥에 있는 아는 문장에는 은을 사용하고 안긴 문장에는 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좋아하는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색한 표현이 돼요. 이가는 안긴 문장, 은느는 아는 문장. 은느를 아는 문장에 쓴다. 둘 중에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안긴 문장, 아는 문장으로만 얘기를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데, 관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형어가 있고, 관형어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꾸며주는 말이 관형어예요. 그래서 예쁜 꽃, 이러면 예쁜이 꽃을 꾸며주잖아요. 꽃은 명사예요. 그랬을 때 예쁜은 바로 관형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어니까 관형어인데, 이 꾸며주는 말이 단어 하나가 아니고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괄호를 친 부분이 관형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른, 이거는 사실은 내가 불렀다, 내가 부르다 라는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문장은 아닌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르니 꾸며주는 말은 노래라는 말이에요. 노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요 절이 바로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형절이 앞에 있는 것에는 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에는 는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부르는 안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 관형절을 처음 언급할 때, 그래서 처음이냐 뒤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무조건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돼요. 내가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에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가는 안긴 문장에 쓰고 그 안긴 문장이 처음 제시되는 관형절에서 이가를 사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우리가 여행한 곳은 제주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했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문장은 아닌 절. 이게 관형절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여행하니 꾸며주는 것은 곳이에요. 명사죠. 그래서 이게 관형절이 되는 건데 안긴 문장에는 가를 쓰고 아는 문장, 큰 문장에서 여행한 곳은 이게 주어거든요. 곳은 제주도예요. 서술어가 되니까. 그래서 안긴 문장에는 가, 아는 문장에는 은을 사용한다. 거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어제 내가 선배와 같이 본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자, 여기서 아는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영화는 기생충입니다가 서술어예요. 이게 서술어, 이게 주어. 그런데 영화를 꾸며주는 절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선배와 같이 봤다. 여기서는 내가 봤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전체가 영화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절이죠. 그래서 안긴 문장에는 가, 아는 문장에는 는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제 내가 선배와 같이 본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지만 어제 나는 선배와 같이 본 영화가 기생충입니다는 어색한 표현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어를 설명할 때, 자, 앞이 주어가 중요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제어를 설명할 때 형이 크고 내가 작다. 주제어를 설명할 때 이가 앞이 중요할 때, 주어부가 중요할 때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부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비교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은는을 사용한다. 그래서 형이 크고 내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의 키, 나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크고 나는 작다라고 하면 형과 나를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 높고 바다가 넓다. 산과 바다의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산은 높고 바다는 넓다라고 할 때는 비교 대조의 의미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 가는 주격조사고 은느는 보조사. 처음에 제가 조사를 설명할 때 이야기한 것과 계속 맥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쓰임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격조사와 보조사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이라는 문법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항목화 여러 가지로 사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있는과 이가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문장이 옳은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 중 어떤 것이 옳은지를 찾는 거죠. 내가 가본 곳은 한라산이에요. 나는 가본 곳이 한라산이에요. 자, 맞는 것, 틀리는 것 이렇게 되죠. 자, 아는 문장의 주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곳은 한라산이다. 그런데 내가 가봤다, 가본 곳, 관형절이네요. 그래서 안긴 문장에는 가를 쓰고 아는 문장에는 은을 쓴다 라는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일 누가 봉사활동을 하나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지요. 그러니까 주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주어 부분이 중요할 때는 제가 갑니다 할까요? 나는 갑니다 할까요? 이가를 쓰는 거예요. 주어부가 중요할 때는 이가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주어는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고요.
이것이 아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먹었다는 것이 음식을 꾸며주는 관형절이지요.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안긴 문장에는 가, 아는 문장에는 은을 사용한다. 여러분들도 맞히셨습니까? 네. 은는 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고, 나는 이제 이해했어. 그런데도 나중에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반복해서 보시고, 확실히 내 걸로 만드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 가는 주격조사, 격조사고요.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주어 부분이 중요할 때, 주격이니까. 그리고 안긴 문장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형절, 처음 언급할 때 이거 역시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제어를 설명할 때 주격이니까 주어 부분, 주제어 이렇게 기억을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보조사는 주격조사와 반대예요. 이거는 서술어 부분이 중요할 때,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이 아니라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다시 관형절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할 때 요거는 바로 아는 문장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단순히 주제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나 대조의 강조의 의미가 있을 때 보조사를 사용한다. 왜? 보조사는 보충, 보조하는 조사니까. 아셨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은는 이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는 이가는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